어릴 때 다들 옛날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그냥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걸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옛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여성성의 구원이라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옛 이야기는 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아마 그건 이 이야기들이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지도이기 때문일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꾼 꿈이자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냥 평범한 동화 속 배경 같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건 사실 한 문화 전체에 퍼져 있는 심각한 병의 증상, 그 진단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두 개의 부서진 왕국이죠. 보세요. 여기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한쪽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모든 게 멈춰버린 미래가 없는 생명 없는 왕국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내가 죽자 왕이 술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가짜 영혼에 취해버린 여성 없는 왕국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성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억압되면서 우리 정신이 양쪽으로 쫙 찢어져 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진정한 관계도 없는,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세계는 모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성성이 사라지면서 생긴 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 이게 바로 이 옛 이야기가 진단하고 또 치유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신적인 병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가장 극적인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공주가 고양이로 변해버리는 저주입니다. 이 기묘한 변신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못 갖던 황후가 신의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황금사과를 몰래 훔쳐먹고는 덜컥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대가로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아이가 17세가 되면 고양이가 될 것이다. 아니,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왜 하필 짐승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고양이였을까요? 늑대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왜 고양이였을까? 바로 이 고양이라는 상징 안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비밀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성은 신의 어머니, 즉 성모 마리아처럼 숭고하고 순수하고 비현실적일 만큼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본능적이고 야생적인 면은 싹 제거된 거죠. 바로 그렇게 억압당한 모든 것, 그 그림자가 고양이라는 모습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고양이는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 대단한 독립성, 그리고 원초적인 생명력이잖아요. 결국 공주가 고양이가 됐다는 건 사회가 애써 외면했던 여성성의 진짜 힘이 저주라는 형태로 폭발해버린 거죠. 이제 드디어 치유를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술에 빠져 살던 왕의 막내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자는 그냥 동화 속 멋진 영웅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잃어버렸던 정신의 반쪽, 즉 무의식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우리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내주죠. 세상에서 가장 가는 아마포를 구해오라고요. 왕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마음속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는 걸 의미해요. 거기서 신비한 고양이 공전을 발견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보이지 않는 손에게 옷을 다 뺏기고 매질까지 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 모든 건 의식이 그동안 억눌렀던 강력한 본능의 힘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일에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고양이 여왕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치유법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장 잔인해 보이는 행동 안에 사실은 구원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왕자가 이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 공주가 정말 상상도 못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제 머리를 잘라주세요. 아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을 쳐달라뇨. 이 절박한 외침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수많은 방법 중에 하필 머리를 자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을까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그건 억압당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갇혀버린 그 본능적인 여성성을 싸워서 이기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전부 받아들인다는 가장 완벽한 수용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만 고양이는 비로소 저주에서 풀려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의식이 무의식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옛 이야기는 이제 거울처럼 우리 자신에 비추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되찾고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웅의 이 완전한 수용을 통해 공주는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생명력을 잃었던 그녀의 왕국은 다시 살아나고요. 반대로 가짜 영혼을 취해 있던 낡은 왕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건강하게 만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됩니다. 억압되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세상 전체가 다시 온전해진 겁니다. 결국 이 옛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청사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아야 할 내면의 고양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억압되고 외면당했던 본능과 독립성, 그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력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